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그러니 절대 암과 싸우지 마라. 지금의 암 예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항암제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암의 역습으로 출판사 전나무숲 저자 곤도 마코토입니다. 암 전문의인 저자가 50여 년간 암 환자 4만 명을 진료하며 경험했던 암 표준 치료로 죽어간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10중 8구 당신은 암의 역습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 치료의 진실이 무엇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이 역습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암이 역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이다. 지금의 암의 방법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는 암의 역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 책은 암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다.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과 지혜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나이 졸져 암 치료로 죽임을 당한 사람, 암방치로 살아난 사람을 읽은 한 독자가 이런 후기를 들려주었다.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치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 좋다는 말이죠. 이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확실히 그렇다. 암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뜻밖의 반격에 나서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역습해온다. 보통 암은 CT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쓰여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나는 암의 역습이라 부른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수술이란 메스로 피부를 베서 흉부나 복부 등에 생긴 질병을 고치는 행위다. 인체 입장에선 인공적인 큰 상처다. 특히 암은 해당 부위를 크게 잘라내거나 해당 장기 전체를 적출한 후에 관련된 림프샘까지 몽땅 제거하는 대수술이 되기 쉽다. 그래서 외과의들은 이전부터 수술을 하면 암이 날뛴다. 공기를 쐬면 암이 화를 낸다와 같은 이야기를 동료와 소곤소곤 주고받았다. 대체로 메스를 가하면 암이 기세를 급히 올리기에 재발이나 임종이 재촉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 공기와는 관계가 없다.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수술에 자극을 받아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도 흔하다. 의료사고도 두려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암센터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암 환자 중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수술 이외의 치료법에서도 암은 무수히 많은 역습을 일으킨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것도 피부, 장기, 그리고 뼈가 상하는 역습을 부른다. 암은 목숨을 빼앗는 진짜 암과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으로 처음부터 그 운명이 갈린다. 이상은 암의 역습의 일부분으로 암의 역습에 반격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우리 몸속 세포다.
2, 4, 8식으로 이분열을 계속하여 그 숫자를 무한히 늘리는 동시에 혈류를 타고 다니며 온몸에 여기저기에 달라붙어서 쉼없이 몸집을 부풀린다. 이것이 바로 암전이다. 직경이 겨우 1mm밖에 안 되는 암에 암세포가 100만 개나 들어있다. 암, 즉 악성 종양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세포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정된다. 세포의 형태가 비뚤비뚤 나쁘면 암으로 진단된다. 까다로운 점은 똑같이 생김새가 나쁜 암인데 전이로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일 수도 있고 내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 무해한 가짜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암에는 iPS 세포로 유명해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암이 생기는 순간에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결정한다. 진짜 암은 크기가 직경 0.1mm 이하인 시점부터 전이를 시작하며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직경 1cm 전후로 커졌을 때는 벌써 온몸 여기저기에 전이에 있다. 그러므로 진짜 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한다. 미국, 유럽에서는 유사암의 존재를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는 부스럼 또는 종기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암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전립腺암과 유방암을 건강검진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여 수술했는데도 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서구 사회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낫는 것은 가짜암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전립腺암의 PSA 검사와 유방암의 맘모그래피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나 폐의 집단 암검진도 암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폐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연간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에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腺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암 발생 순위에서 톱자리에 다가서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전립腺 유사암 환자가 단점밖에 없는 과잉 치료로 전립腺이 절제되어 평생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항암제 치료로 요절하기도 한다. PSA 검사에서 전립腺암이 발견되자마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수년 후에 다시 PSA 수치가 올라 항암제 치료에 돌입했는데 수개월 만에 숨진 사람도 있다.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이 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치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았다기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진짜 암을 의료체계는 감당하지 못한다. 암 사망자 수는 2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 보면 거의 모두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해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아주 많이 관찰해왔다는 것이다. 게이오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암의 종류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등이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곤도 마코토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는 개설 8년 만에 1만 명의 환자들이 방문해 전국 각지의 암치료 현황을 훤히 알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다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채식 중심의 식사요법으로 살이 빠지면 체력이 약해져서 암이 난폭해진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암 치료 이외에 암의 역습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은 식사요법이다. 암은 정상세포를 좌우로 밀어 해치고 번식하기에 이에 맞서려면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든든히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며 육류와 유제품을 뺀 식사요법을 해서 야윈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들 중에서 암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나몰래 식사요법에 열중하고 있었다. 후지타 보건위생대학의 의사 히가시구치 다카시가 암 환자들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감염증으로 죽는다라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니 어쨌든 영양 섭취는 잘해야 한다. 참고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죽는다.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화상과 열중증을 부를 뿐이다. 건강도 생명도 남에게 맡기거나 맹신을 따르는 것으로는 지킬 수 없다. 암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지키자. 첫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두 번째,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찰받다가는 혈액 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낸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네 번째, 암 수술은 하지 않는다. 스텐트, 라디오파, 방사선 등 되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다섯 번째, 방사선은 지나치게 쐬지 않는다. 뼈전이, 설암, 자궁경 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설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여섯 번째, 고형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항암제, 분자표적제, 옵디보 등 모든 항암제류는 수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 일곱 번째, 골고루 잘 먹는다. 특히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여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여덟 번째,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암을 방치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을 진료해 오면서 터득한 이치와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총망라한 이 책에서 암과의 행복한 공생법을 배운다.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까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속임수입니다. 구역질 등을 억제할 뿐 독성의 강도는 예전과 같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은 암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말로 암에 잘 듣는 항암제라면 그만큼 독성도 강한 것이라 수명도 단축시키고 만다. 항암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질 순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항암제라고 하니까 암을 공격해주겠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암이 나을지도 몰라.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암 표준 치료에 큰 희망을 건다. 그리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이고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입니다. 라고 말하니 설마 의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말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말을 믿어버린다. 의사들의 결정적인 대사는 아래와 같은 감언이설이다. 요즘은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물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면 이 항암제를 권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제라는 이름 자체가 과대 광고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항암제가 듣는다라는 말은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리바운드하는 것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항암제의 맹렬한 독성 때문에 픽픽 쓰러져 죽어간다. 서양의 의학지는 항암제의 약해를 부작용이 아닌 독성이라고 기록한다. 항암제 대부분은 농약이나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 정해진 양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동물이다. 현재 항암제의 주류는 세포 분열 과정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의 독성은 정상세포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하는 것은 암세포처럼 분열이 빠른 혈액, 입안의 점막, 모근 등의 세포가 먼저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폐, 골수 그리고 신장의 기능 저하이다. 게다가 항암제는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도 파괴하므로 몸의 면역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감염되기 쉬워진다. 일시적으로 체력도 무척 약해진다.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항암제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이에요라는 의사들의 기만 행위도 두렵다. 이전에 항암제 치료는 심한 메스꺼움, 구토, 나른함 등의 고통을 동반해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제토제 등이 속속 개발되어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항암제의 독성 수준이나 치료의 중단 시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만약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면 의사는 아직도 항암제를 더 쓸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항암제 투여량도 치료기간도 점점 늘릴 것이다. 그 결과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독성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요즘은 항암제가 잘 듣는다라는 말의 뜻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을 사용하여 항암제의 수료나 분량을 늘림으로써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오그라드는 정도를 늘렸다이다. 암 사망률은 통줄지 않았다. 물론 항암제가 정말로 잘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도 한숨에 줄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꿈의 신약은 환상이다. 왜 암은 잘라내도 전이하나요? 전이가 발견됐다면 말기암인가요?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빨라집니다.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기에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온몸에 전이가 잠복해 있다가 잘라내면 전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말기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이는 온몸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그 세력을 넓혀간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암을 완전히 절제해내더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암이 언젠간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발견된 암이 다른 부위로 재빨리 전이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와 수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암을 방치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납니다.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것 같아서요.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해질 것이다. 그럴 때 의사는 전이 되기 전에 빨리 수술합시다라고 재촉하고 주위 사람들은 빨리 치료해요라고 강요를 해서 치료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전이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 유방암이 폐로 전이됐다 등등 암에는 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암전이란 최초에 발견된 암과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진짜 암은 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 원격 전이가 숨어 있는 암을 가리킨다. 숨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이 거리가 제법 떨어진 장기에 전이되어도 크기가 작을 때는 CT 검사 등으로 찾아낼 수 없어서다. 전이는 암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잠자는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 전이는 벌써 온몸에 숨어 있다. 세계의 의학 데이터를 살펴보면 진짜 암은 생겨나자마자 직경 0.1mm 이하일 때부터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이하기 시작한다고 여겨진다. iPS 세포로 유명해진 줄기세포는 거의 무한히 분화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암의 줄기세포도 최근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암의 병소에는 수십에서 수백억 개에 이르는 암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모두는 씨앗이 된 단 한 개의 암줄기세포가 2, 4, 8식으로 이분열을 일으켜서 생겨난다. 요컨대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이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시기는 한 개의 암줄기세포가 생긴 지 5에서 20년이 지나 지름이 1cm에 가까운 크기로 자랐을 때다. 진짜 암이라면 벌써 전이를 끝내고 온몸에 잠복해 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급격히 날뛰기 시작한다. 특히 전이 되기 쉬운 곳은 폐, 간, 뇌, 뼈이다. 온몸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에 잘 전이된다. 예컨대 폐의 경우 미세한 그물망 모양의 모세혈관에서 탄산가스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폐로 흘러들어와서 모세혈관에 걸리기 쉽다. 간은 스펀지처럼 혈액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굵은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있다. 간에서 발견되는 암의 90%는 다른 부위에서 온 전이성 간암이라고 알려졌다.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 소위 대부분은 먼저 간으로 온 반대므로 대장암은 간에 전이되기 쉽다. 뇌와 골수에도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전이병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폐, 간, 뇌는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다. 여기에 암이 전이하여 증대하면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언젠가 호흡, 해독 그리고 신경 기능이 멈춰서 죽음에 이른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전이되는 것일까? 암은 상피나 점막에 발생하며 진짜 암이라면 곧 주위의 혈관벽을 뚫어서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간이나 뼈의 혈관벽도 뚫고 거기서 증식하여 응어리를 만든다.
이것이 원격전이다. 암줄기 세포의 혈관벽을 뚫어서 전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유사암이다. 원격 전이가 발견되면 사기로 진단하며 암의 진행 단계로는 최종 단계다. 그렇더라도 사기로 판정되고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에 걸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도 있다. 0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왔더니 몇 년이나 더 평온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전이가 됐다거나 사기라고 해서 난 이제 끝이야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죽음의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 표준 치료가 최고의 암 치료라는 주치의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암 표준 치료는 전문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정해서 널리 시술되도록 한 암치료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암의 역습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학 데이터를 무시하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단축할 뿐인 항암제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한다. 암 표준 치료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이루어진 암 표준 치료는 암에 가장 좋고 훌륭한 치료다. 이런 자화자찬의 선전문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 일본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암 표준 치료의 실체는 해당 전문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각 병원에서 널리 시술하도록 한 암 치료법이다. 이러한 암 표준 치료 때문에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유받고 있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사, 학회,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료 등 모두가 의료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환자를 늘릴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필요도 없는 치료와 약물 사용을 강요해온 게 사실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립암센터도 대학병원도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다. 표준 치료는 의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 병변을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라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게끔 환자를 몰아붙여서 일찍 죽게 만든다. 환자의 생명보다 타산을 더 중시하므로 암보다 암 치료로 인한 사망이 늘어만 간다. 일례로 암의 전이를 막는다며 림프샘을 몽땅 잘라내는 림프샘 곽청이 있다. 이 수술법은 림프관과 신경을 끊기에 후유증이 심해서 이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세계적으로 헛되고 해로운 수술이라고 결론이 났는데도 일본에서는 성행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암제 치료는 고형암에 대해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는 환자들 대부분에게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게 한다. 항암제가 비싸서 환자에게 처방하면 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항암제 남용의 한 요인이다.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 이 암에는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다른 방법을 찾거나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암제의 독성은 건강한 사람도 사정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암 표준 치료로 말미암아 암의 역습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암은 최근 40년 내내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인을 보면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영양실조와 감염증이 많으며 문자 그대로 암 사망은 적다.
이 사실은 내가 암방치 환자 수백 명을 진료해 오면서 직접 보고 들어 잘한다. 어떤 암이든 치료법은 여러 가지다. 방치도 훌륭한 선택 사항 중 하나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수술과 항암제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술이 영 내키지 않아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서 오늘도 환자들의 이런 하소연을 들었다. 사실 암 종류가 무엇이든 진행 단계가 어떻든 그 대처법과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수술, 즉 암 절제술은 생명 연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불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궁경 부암, 식도암, 전립腺암, 전이가 생긴 방광암 등은 방사선으로 치료해도 생존율이 수술했을 때와 다르지 않으므로 장기를 절제할 이유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더라도 가급적 전체적 출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은 종양만 적출하는 것이 치료 성적이 더 좋으며 유방 전체의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유방 전체를 적출함과 동시에 실리콘 재질로 인공 유방을 만드는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환자들을 살살 구슬리는 바람에 전체적 출수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방치도 현명한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다. 암은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무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를 훨씬 평온하게 오래 살게 한다. 적어도 자각 증상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급사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암치료 탓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살피는 암방치 환자들 가운데는 초진 때 정상적으로 걸어서 왔을 정도로 증상이 없던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치료 이전에 암을 발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했던 사람이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 후에 받는 치료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전 세계에 발표된 바가 있다. 암 표준 치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고령자에게는 암 치료가 위험합니다. 후생 노동성은 항암제는 고령자에게 듣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 치매에 걸리거나 쭉 누워서 지낼 수도 있다. 흔히 환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암의 90%는 방치하면서 통증을 잘 억제하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말미암은 신체 손상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기 쉬우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 수술 후에 치매에 걸렸다.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다와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고령 환자에게 표준 치료를 받으려면 유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전신마취의 무서움에 관해 말하고 싶다. 마취란 깊이 잠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자력 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전신마취를 하면 수술이 인체에 주는 통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아프다고 느끼는 의식, 호흡이나 반사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 기능, 심장의 혈액 펌프 작용,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의 기능 대부분이 억제되거나 일부 기능을 잃기도 한다. 전신마취는 우리 몸을 가사 상태에 접근시키는 의료행위이며 죽음과 이웃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70세가 넘어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협심증,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등의 지병이 있으면 전신마취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마취가 너무 깊어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면 수술 후에 선망이나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다. 암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생각해서라도 고령자는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항암제를 쓰지 않은 그룹이 더 오래 살았다. 항암제는 고령 환자에게 효과가 적다는 사실이 정부 등의 조사로 밝혀졌다. 몇 년 전에 TV와 신문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던 중 후생노동성이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항암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과 통증을 달래는 완화 케어를 중점적으로 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초진에서 사망까지의 생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말기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의 고령 환자에서는 진료 성적이 비슷했다. 그런데 폐암에서는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뿐이었다. 75세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의 비율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더 높고 생존 기간도 더 길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기존 의료계의 주장과 정반대로 항암제를 안 쓰는 쪽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5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봐온 오노데라 도키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호스피스에서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항암제 치료로 몸이 갈기갈기 찢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바싹 쇠약해진 모습으로 호스피스에 옵니다. 부작용으로 음식 맛을 못 느끼고 손발은 저리고 온몸은 나른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곧 사망합니다. 이보다 애처로운 일은 없습니다. 왜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암은 노화 현상으로 변이된 유전자가 처음부터 온몸에 전이하여 무한히 늘어납니다. 인간은 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20년 후에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암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을 달래며 사는 것이 편안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 연령이다. 80대 노인의 유체를 해부해 보면 90%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왜 암 사망자는 줄지 않는 것일까? 왜 진짜 암은 의료기술로 고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인체가 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노화 현상이 암이기 때문이다. 노화란 인체의 성장이 끝난 뒤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름, 기미, 흰머리, 어깨 결림, 요통, 노안, 피로, 변비, 고혈압, 골다공증, 치매 등 나이가 들면서 몸의 안팎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노화 현상이며 그중 90%는 의사에게 보인다고 해서 낫지도 회복이 빨라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컨디션이 나쁠 때 병명이 붙으면 안심을 하고 나이 탓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건 꽃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이다. 그것을 무리하게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면 몸이 부자연스러우면서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므로 노화를 받아들여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다. 암도 정상세포의 유전자의 상처가 쌓여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남녀 모두 50대 이후는 암연령으로 여겨지며 고령이 될수록 암 환자가 늘어난다.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면 50대에서 약 50%, 80대에서는 90%의 비율로 암이 발견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암으로 목숨을 끝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90세가 넘으면
적극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아져서 병명이 붙지 않는 노쇠사나 자연사가 늘어나는데 검사를 했다면 대부분 암 사망이었을 것이다. 인류의 평균 수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기네스가 공인한 세계 최장 수연령은 118세가 한계점이었다. 의료기술은 사람의 최고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는 자연이 베푼 은혜로 우리가 장수지옥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유전자에 암이 프로그램된 것으로 생각된다. 골초인데도 암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음식도 신경 쓰며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나? 하고 한탄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반면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음에도 82세 때 받은 CT 검사에서 암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담배, 방사선, 농약, 식품 첨가물의 발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두부를 굳히는 간수도 첨가물이고 공기 중의 산소나 햇빛의 자외선도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호흡하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발암의 원인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데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크고 작은 손상을 입는 것과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키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요로처럼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암 발생은 수수께끼 투성이이다. 그리고 진짜 암은 생겨나자마자 무수한 전이가 온몸에 숨어서 끝없이 증식해간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진보해도 암에는 속수무책이다. 어쨌든 60세가 지났는데 나는 암에 걸릴 리가 없고 확신하는 것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경박한 짓이다. 암방치료법을 직접 증명하고 싶다. 혹시 의사로부터 진행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게 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드디어 왔는가? 70세가 넘어서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암으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내가 본디 품고 있던 소망이다. 고통이 생기더라도 편안해지는 방법을 궁리해서 암과 잘 타협하며 지내다가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나는 5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나 자신이 병원에서 검사나 진찰을 받은 것은 근육염자를 골절로 오인했을 때뿐이다. 우리 집에는 혈압계가 없어서 뇌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암의 발병을 알아차리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아래와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위암, 식도암, 숨이 막히고 헛기침이 계속 나오며 혈담이 나온다. 폐암, 손으로 간을 만졌을 때 딱딱하게 부어있음을 느낀다. 간암, 간전이, 혀에 응어리나 문드러진 부위가 있다. 설암,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혈변이 있다. 대장암, 혈류가 나온다. 방광암, 신장암, 신우유간암, 황달이 생겼다. 간암, 간전이, 담간암, 췌장암. 기본적으로 암을 방치하면서 고통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모르핀 등의 의료용 마약이나 스텐트, 방사선 치료, 라디오파, 소작술 등 되도록 몸을 해치지 않고 편안해지는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요컨대 첫 번째,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 않는다. 두 번째, 치료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괴로운 증상은 완화 케어로 잘 달랜다라는 암방치료법으로 평온하게 천수를 다 누릴 수 있음을 내가 직접 증명하고 싶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